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SK 이터닉스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SK 이터닉스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지라인과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K 이터닉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SK D&D라는 회사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만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번 연도 3월에 상장을 한 바가 있었었죠. 일단 인적 분할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인적 분할이 뭐냐라고 해본다면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케이크를 조각 내서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좀 생각하면 이해가 빠른데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업이 일부를 분리해서 새로운 독립회사를 만들고, 기존 주주들은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적 분할은 이 주주 구성은 전혀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SK D&D와 전혀 다른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어서 SK 측에서 인적 분할을 결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SK 이터닉스가 어떤 사업을 하냐라고 본다면, SK 이터닉스는 뭐 풍력, 연료전지, ESS,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SK D&D 사업부였을 시절에 매출 좀 잠깐 보자면,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쪽에서 약 550억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ESS 사업 쪽에서 약 380억 정도 매출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K 이터닉스 IR 자료를 보시면은 이 전국 곳곳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적으로 이 풍력 분에서 전력 생산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1.7기가와트에 좀 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재생 에너지 중 이 풍력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풍력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 특성상 땅이 좁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좀 협소해서 태양광보다는 좀 모멘텀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는 것이 해상풍력인데, 우리나라가 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SK 이터닉스가 상장한 날에 이 한국 정부에서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 드라이브에 좀 시동을 걸었는데요.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확충 목표라고 한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1기가와트를 발생을 시키려면 200기의 풍력 발전기가 필요하다라고 나왔는데요. 14기가와트면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약 한 2,800기의 풍력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뭐 사실상 정부에서 이렇게 발주를 SK 이터닉스 이 한 기업에만 수주를 하진 않을 건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매출 상승에 상당히 기여를 하겠죠. 일단 어느 정도 파일을 나눠 먹게 되더라도 상당한 매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으로 일단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파이프라인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수주가 진행되는지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AI 산업과 엮이면서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었죠. 왜 AI와 엮여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AI 데이터 센터 팔 전력 대란이 좀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 AI 산업이 떠오르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 대란이 일어난 상황인데,
사실 AI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6배가량 전기를 잡아먹는다고 한답니다. 일단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인데 왜 이렇게 전기를 잡아먹느냐라고 해본다면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 그렇다면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뭐 지진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은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비상 발전기라든지 아니면은 연료전지 이런 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SOFC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OFC가 뭐냐라고 해본다면 SOFC 같은 경우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뜻하는데요. 이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SOFC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SOFC가 갑자기 각광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의 청정기술 연구 책임자인 스티븐 버디 씨가 이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을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이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SOFC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전원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연료 전지를 비상전원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지금 계속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SOFC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SK 이터닉스와 이 SOFC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었느냐라고 해본다면 일단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이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SK 이터닉스는 이 미국 블룸 에너지의 기업과 이 계약을 맺은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SOFC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SK 이터닉스 지금 현재 주가를 보자면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차트 보면서 수급적인 측면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차트 보도록 할게요. SK 이터닉스가 오늘의 흐름도 지금 1%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저가 부분 6%까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5%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주 살짝 아래 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지라인대가 이 가격 레인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오늘도 이 부분을 살짝 지지해 주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5월 14일 날 상한가 이전 가격대까지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 살펴보자면 SK 이터닉스가 3월 29일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3월 29일 날짜로 보자면 개인 같은 경우 460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130만 주 매도 중에 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320만 주 정도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이쪽에서 처음부터 많이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의 매수세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나와 주어야 SK 이터닉스의 주가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흐름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JP모건 서울에서 그러니까 외국계 창구죠. 외국계 창구에서 12,000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상장한 이후 키움증권에서 약 한 105만 주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NH투자증권에서 65만 주 매수, 토스증권에서 62만 주 이렇게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TMI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토스 창구 같은 경우는 100%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토스 증권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에서 가입을 못하게 막아놓거든요. 그래서 토스 증권의 매수세는 100% 개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키움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토스 창구, 그리고 1, 2, 3위가 거의 60만 주 이상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창구에서 만약에 매도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세 개의 창구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해도 다른 창구에서 받아준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느 창구에서 받아주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